넉넉한 인심과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수많은 가게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녀는 참 특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좋았어요. 생긴 인상도 안 쓰고 사람이 장사하는 그 스타일 자세가 됐지. 우리가 볼 때는. 작년 5월 8일이야. 5일날 삼계탕을 200마리를 해가지고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밥을 먹인 거야. 지난 2022년 5월 한식 뷔페를 개업한 뒤 꾸준히 선행을 이어왔다는 그녀는 66살의 박 사장이었는데요. 동네 사람 식사도 그냥 막 주고 노인들 그 식금 마련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줘가지고 그거 가져오면 밥도 주게 하고 표창장을 다 받은 거예요. 국회의원 구청장도 다 받았다고. 심지어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는 박 사장. 가게가 어디예요? 이거야 바로 이거 봐봐. 아 이거 그런 박 사장이 지금 여기 집기 같은 거 그대로 가 있어. 사라졌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친절했던 박 사장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을 달아놓고 야간 일하고. 손에 마늘이 보셨어요? 선배만 얻어주고. 우리는 야채 들어가고 물건값 200. 여기 주위에 많이 찍혔어요. 박 사장에게 식자재를 납품한 뒤 대금을 못 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수량이 420건인데 합계가 910만 원. 잠깐 쓰고 돌려준단 말에 돈을 빌려준 주민들도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4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대체 이들은 왜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을까? 2층 방 얻는다고 200 가져가고 누구 돈을 줘야 되는데 걔는 돈 안 주면 난리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지하실 공사, 뒷뜰 공사, 옆에 주방 공사 계약금 거는데 돈이 없대서 준 거예요. 그리고 뭐 고기 산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줘.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그야말로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가져갔다는 박 사장.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차용증을 받아둘 생각조차 못했다는데요. 워낙 착해 보이시고 그냥 받으시면 아줌마야. 불쌍하다 이거는. 맨날 허리구부리 받고 밤도 일하고 새벽도 일찍 이렇게 어려우니까 측은이심을 건드린 거죠. 순박한 외모와 성실한 태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초반에 도시락도 뭐 입찰 따서 납품도 하고 페스티벌 할 때 거기 하나 부스 얻어서 또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좀 보여주고 하니까 실제로 제법 장사가 잘 됐다는 박 사장의 가게. 신뢰가 쌓인 배경은 더 있습니다. 이제 카드 돈이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내일 많이 들어오고 모레 많이 들어온대. 사장님 오늘날 가게 문을 못 열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내일 돼요. 채권자들의 재촉에도 늘 태연히 연락을 받아줬다는 박 사장. 한 500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 아니라도 내가 오전에 전화하면 나오셔. 하지만 늘 내일을 약속했던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잠적했는데요. 사라진 박 사장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경찰은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주가 7억은 아니고요. 네, 더 많죠.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시장에선 지금 섬뜩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딱 잠수타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 삼전대 미제 사건, 강한 미제 사건이 그 엄마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놀랬다니까. 옛날에 자식도 막 불에 태워 죽었다던데.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6일 새벽 1시 서울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25살 전 씨와 22살 그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약혼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피해자들의 몸에 저항은은 없고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사건엔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유일한 생존자로 숨진 두 자녀의 어머니인 박 씨는 불이 나기 40분 전까지 이들 세 사람과 함께 있다가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섰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5개월 전 자녀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던 어머니이자 유력 용의자. 그녀가 바로
박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1년 뒤 박 씨는 어쩌다 사기꾼이 되어 세상에 나타났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박 씨와 내연 관계라는 상철 씨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상철 씨가 박 씨를 알게 된 건 2000년대 초반. 두 사람은 식당 직원과 손님으로 만났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해보게 돼요. 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해갖고 해줬어요. 그 돈을 어떻게 갚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더만 애들 죽었다는 얘기가 붙어서 보험금이 좀 나왔는데 그걸 펀드에다가 집어넣어놨으니까 그거 나오면 내가 이자하고 해서 다 드릴게요. 자녀가 숨진 뒤 받은 보험금을 미끼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박 씨. 하지만 카드가 날짜되고 안 되고 신용불량자고 우리 작은 카드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대로 놓고. 의아합니다. 박 씨는 왜 계속 돈이 필요했을까? 우린 과거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한눈에 박 씨를 알아보는 무속인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애가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영어 끝났다 그랬더니 자기 집을 너무 긴박하니까 좀 봐달라 하더라고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농작병을 들고 왔어요. 아들하고 좀 죽으러 간대요. 그렇게 죽을 그게 있으면 같이 살아라. 왜 못 사냐 이 좋은 세상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갔어요. 사건이 있기 전 아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박 씨. 그녀의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얼마 뒤였답니다. 그런데 보험금도 나가랑 같이 받으러 갔잖아요. 1억짜리 2개, 또 수표 또 몇 장, 또 뭐 돈 이렇게 받았어요. 보험금 탔으니까 순댓국집을 차린다고 뭐 했는데 자녀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뒤 박 씨가 선택한 건 창업이었습니다. 순댓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가 하면 상호 이름을 특허청에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딱 1년이 되니까 나한테 와서 지 살 데가 없으니까 보증금도 없으니까 집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찾아와요. 돈이 없어서 돈 빌리는 거야. 아니 근데 쟤 돈을 다 뭐 하는지 몰라. 그녀를 둘러싼 의문은 2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박 씨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도망갔는지 내가 한번 적어봤다니까요. 성남에서 도망, 대전에서 도망, 마천동 750방에서 도망, 금단 사거리에서 도망 4번, 5번, 5번 도망가고 요번에 6번. 작년 11월에 도망가가지고 지금 화를 많이 잖아요. 순댓국집을 폐업한 뒤에도 쪽갈비 식당과 단란주점, 한식 뷔페 등을 개업하고 폐업하고 잠적하길 반복했던 박 씨. 대체 그녀의 수상한 창업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린 과거 박 씨가 식당을 운영했다는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장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또 여러 명 데리고 오면 또 할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10장을 10권을 팔았거든요. 근데 10장 하면은 뭐 한 장은 공짜니까 사람들이 10권을 많이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잠적을 하신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나 봐요. 번번이 돈 한 푼 없이 식당을 개업했다가 돈을 빌리고 잠적하길 반복했던 박 씨. 우린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요. 잠적 9개월째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취재 도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사람 붙잡혔다고 연락이 왔네요. 예? 붙잡혔대요, 경찰서에. 바로 오늘 오전 박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돈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뭘까? 처음 느꼈던 것들은 삶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기생적이고 약탈적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들이 너무나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식당이라는 게 마치 연극의 무대처럼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한 무대로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 씨의 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아니면 재산 사기의 이익을 편취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할머니는 그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경우에는 행위자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본다면은 상습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 씨에게 돈을 건넸던 피해자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횟집 나가요. 돌치마를 보려고. 고기 먹고 밥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 불쌍한 일하는 중국 아저씨들 돈도 200씩 300씩 빌려가고, 길에서 땅콩 파는 아저씨 돈도 빌려가고. 나무를 팔고 구두를 닦아 꼬깃꼬깃 모은 돈을 박 씨에게 빌려준 뒤 빚더미에 앉게 된 피해자들. 그리고 박 씨 곁엔 가장 큰 피해자가 있습니다. 딸내미, 아들내미 뭐 해서 보증을 세워서 막 사채를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그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걔를 골방에 넣고 막 걔를 뭐하고 그런다래요. 내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산에 가면은 뭐 자기도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왜 따라오나 그랬더니 막 빚쟁이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피하려고. 집으로 찾아온 빚쟁이들. 네, 애들이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감당 못한 빚 때문에 20대 어린 나이에 채무자가 된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은 그녀의 아들과 딸인데요.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생했던 박 씨. 언제쯤 그녀는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년째 풀리지 않은 의문은 언제쯤 답을 찾게 될까요? 그날의 미스터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